2016년 11월 2일입니다. 오후 9시 59분이고요. 오늘은 세가의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권 60 사망세가 제 30입니다. 사망세가가 뭘까요? 사망은 각주에 보면은 한나라 무제의 아들인 제왕 유옹인가? 그 다음에 연왕 유단, 광릉왕 유언, 한자를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무제의 아들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봅시다.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사기지의라는 책의 고증에 따르면은 판단님 안녕하세요. 원래 사기 속에는 사망세가가 없대요. 근데 이제 없었는데 저소선이 책봉에 관한 조정의 논의를 가져다가 보탠 게 사망세가고, 태사공의 논의는 후세 사람이 거짓으로 덧붙인 거래요. 대체로 사실과 문자상 상당한 착오가 있다라고 하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알겠죠. 예, 판다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판다님 세가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망세가입니다. 처음부터 다음 편이에요. 대사마 신곽거병은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하여 황제 폐하께 아뢰입니다. 소신은 폐하의 과분한 은총을 받아 군에서 봉직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전심전력으로 변방 방어에 열중하고, 설령 분골쇄신하여 황야에서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황상의 은덕에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인이 감히 직분을 벗어나 이견을 가지고 간섭하게 된 이유는 사실 폐하께서 천하를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백성들을 돌보시느라 자신을 잊으시며, 무제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절약하고 오락을 절제하며 난관까지 줄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자들은 하늘이 보호하사 능히 조복을 입고 폐하를 배할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하오나 아직까지도 봉위가 없고, 봉위라는 것은 아직 제후로 봉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부관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부관이라는 것은 뭐 태자의 스승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황자를 가르치고 보조하는 관원이랍니다. 폐하께서는 사양하여 돌보지 않고 계시지만 조정 대신들은 은밀히 불평하면서도 감히 자기 직분을 벗어나 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견마지충의 심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폐하께 청하오니 부디 주관관리에게 명하여 성하 길이를 택해서, 성하라는 것은 한여름을 의미합니다. 황자들의 봉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폐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신곽거병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하여 황제 폐하께 아뢰입니다. 3월 을해일 어사 겸 상서령인 광이 미양궁에 상소를 올리자 어사에게 하교하여 처리토록 하라라는 황제의 분부가 내렸다. 상당히 다른 열전하고 다르네요. 다른 세가하고도 다르네요. 사마천 글 같지가 않습니다. 소설 보는 것 같아요. 원수 6년 3월 을해일 어사 겸 상서령인 광과 상서승인 비가 어사에게 하달한 문서가 도달하 있는데,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승상 장청적 어사대부 장탕 태상 조충 대행령 이식 태자 소부 겸 종정 이만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대사마 곽거병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폐하의 과분한 은총을 받아 군에서 봉직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전심전력으로 병방방어에 열중하고, 설령 분골쇄신하여 황야에서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황상의 언덕에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인이 감히 직분을 벗어나 이견을 가지고 간섭하게 된 이유는 사실 폐하께서 천하를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이거 아까 그 글이잖아. 백성을 돌보시느라 자신을 잊으시며 음식을 절약하고 오락을 절제하며 난관까지 줄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황자들은 하늘의 보호하사 능히 조복을 입고 폐하를 배할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하오나 아직까지도 봉위가 없고 사부관도 정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글이 똑같네요. 폐하께서는 사양하여 돌보지 않고 계시지만 조정 대신들은 은밀히 불평하면서 감히 자기 직분을 벗어나 진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참 쩐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인이 견마지충의 심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폐하께 청하오니 부디 주관관리에게 명하여 성하 길이를 택하여 황자들의 봉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폐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곽거병이 하였던 바 폐하께서는 어사께서 하교하여 처리토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2천석 및 2천석인 공손하 등과 논의한 바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영토를 나누어 나라를 건립하고 제후를 병렬시켜 황제를 받들게 한 것은 종묘사직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곽거병은 폐하께 상소하여 그의 직책을 잊지 않고 이로써 폐하의 은덕을 선양하였으며 그가 폐하께서 사양하여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을 위해 염려하신다고 아는 것은 황자들에게 아직 봉의가 없음을 염려한 때문입니다. 신장청적과 장탕 등은 원래 예의를 받들고 직책을 준수했어야 마땅하오나 우매하여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침 성하 기린이니 장창석과 장탕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황자 유괭, 유웅이 아니고 유괭이었군요. 유단, 유서, 유언이 아니고 유서였구나. 내가 이렇게 한자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서를 제후왕에 봉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들은 그들에게 봉할 공명을 정해주시기를 죽음을 무릅쓰고 바랍니다. 황제는 이렇게 분부하였다. 짐은 듣기로 주나라에서 800의 제후국을 봉할 때 모든 왕족이 병렬하여 혹은 혹자는 자작, 혹자는 남작, 혹자는 부용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얘기에는 서자는 종묘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대들은 제후국을 세우는 것이 사직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짐은 듣지 못하였다. 게다가 하늘은 결코 군주를 위해서 백성들을 내려주시지 않았다. 짐이 덕이 없어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터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지 엄청 싫어하거든요.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자에게 억지로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한다면 보조하는 신하들이 어떻게 그를 교도할 수 있겠는가? 교도한다는 말은 가르치고 이끈다 그런 말이에요. 황자들을 열후에 봉하여 가의 시급을 집안의 시금을 가의 시급 집의 가의 시급이란 게 무슨 말일까? 가라는 게 집 가짜인데 아무튼 시급을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의논토록 하라. 각주가 있네요. 가하고 국이라는 거는 고대 통치구역에 대한 호칭이다. 예를 들면 동네 그런 거겠죠. 구 이런 거. 자, 3월 병자일 논의 결과를 미양공의 상소문으로 아뢰었다. 승상 장청적과 어세대부 장탕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신들이 삼가 여루인 영제 중이천석 및 이천석인 공소나 그리고 간대부 박사인 안 등과 함께 논의해온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가 듣건대 주나라는 800의 제후를 봉하였는데 왕족 기성도 이에 병렬되어 황제를 받들었습니다. 강숙은 위강숙이죠. 조부와 죽은 부친으로 인하여 현달하게 되었고 백금은 주공으로 인하여 주공은 주공단이요. 노나라의 주공단 주공으로 인하여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제후국을 이루어 상국과 사부의 보좌를 받았으며 모든 관리들이 법규를 받들어 행하고 각자의 직분을 지키니 나라의 기강이 완비되었습니다. 신들이 제후국을 세우는 길만이 종묘사직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까닭은 천하의 제후국들이 각기 그 직분에 따라 공물과 재물을 받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서자가 종묘의 제사를 받들 수 없다는 것은 예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서자를 제후로 봉하여 변방의 본국을 지키게 하는 것은 제왕으로서 은덕을 삼고 교화를 베푸는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하늘의 정통을 받드시어 성스러운 사업을 밝히 여시고 어질고 공이는 이들을 높게 드러내며 멸망하여 끊어진 것들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문종 후 소하의 후손을 찬현에 봉하여 이어주셨고 평진 후 공손홍의 대신들을 포상 격려했습니다. 소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공손홍은 아첨의 대가죠. 여섯 친족의 순서를 밝히시고 하늘의 은혜가 미치는 친족 관계를 표명하셔 제후왕 봉군 등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은택을 널리 펴서 자제들에게 봉토를 나눠주게 하시니 봉호를 주고 봉국을 세운 것이 백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가의 시급을 주어 여루가 되게 한다면 이것은 신분의 존비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며 지위관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니 자손만대에 물려줄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신들은 황자인 유괭과 유단과 유서를 제후왕에 책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그런 셈이죠.
황제는 이렇게 분부하였다. 강숙의 친형제는 10명이 있었는데 유독 그만이 존귀하게 된 것은 문왕께서 덕있는 일을 보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공은 교제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으며, 교제라는 게 이제 하늘을 지내는 제사 이름이에요. 따라서 노나라에서는 흰색과 붉은색의 숫소를 제사의 희생으로 쓴다. 그런데 다른 공우들은 털빛이 순수하지 않은 희생을 사용하니 이것은 현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인 것이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라고 하였으니 이런 짐은 이러한 주대의 제도를 매우 경무하이는 바이다. 그러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눌러도 가해 시급으로 여로가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꼬라지가 말은 엄청 긴데요. 좀 요약해보자면은 무제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그 무제의 아들들이 그 유단하고 그다음에 유괭하고 유서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들한테 제후왕으로 좀 봉해주세요라고 무제한테 계속 짓거리고 있고, 무제는 여기 대해서 그냥 여루 정도면 족하지 뭐하러 제후왕 하라고 시부리냐라고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판다님이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5초 7국에 대한 이유로 제후들의 왕권 날아간 거를 올려달라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사망세가가 보면 갑자기 곽거병의 상소로 시작돼가지고 이게 배경이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월 무인일에 다시 미양궁에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승상 장청적과 어사대부 장탕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신장청적 등은 여루와 이천서급의 관리들과 간대부 및 박사경 등과 논의한 다음 죽음을 무릅쓰고 황자들을 제왕으로 책봉하실 것을 청원하였던 바, 이에 황제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또 이거 똑같은 거 읽어야 돼? 강숙의 친형제는 이거 진짜 글 못 쓰네요, 이 새끼. 사마천이 쓴 글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사마천은 글 이따위를 안 써요. 아까 위에 강숙의 친형제는 10명 있었는데 있잖아, 그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아무튼 개빡침. 강숙의 친형제는 10명이 있었는데 유독 그만이 존귀하게 된 것은 문왕께서 덕있는 일을 포상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하지만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공은 교제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으며, 따라서 노나라에서는 흰색과 붉은색의 숫소를 제사의 희생으로 쓴다. 그런데 다른 공우들은 털빛이 순수하지 않은 희생을 사용하니 이것은 현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인 것이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고 하였으니 짐은 이러한 주대의 제도를, 주나라 때의 제도를 매우 경무하는 바이다. 그러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눌러도 가해 시급으로 여로가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장청적과 장탕 및 박사 장행 등이 삼가됐건데 강숙의 형제는 10명이 있었는데 무왕은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이 말은 엄청 기네요. 주공은 성왕을 보필하 했으며 나머지 8사람은 모두 조부와 죽은 부친의 존귀함에 의하여 큰 나라에 봉해졌습니다. 강숙이 어렸을 때 이미 주공은 삼공의 자리에 있었으며 백금은 노나라 땅을 가졌는데 자기를 수여할 때에는 아마도 아직 성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숙은 나중에 녹보의 난을 막아냈고 백금은 회의의 반란을 소멸시켰습니다. 옛 오제는 서로 제도를 달리하였으며 주나라의 자기는 5등급이라서 존비의 차례를 정한 것입니다. 5등급이었는데 춘추시대에는 3등급을 두었던 바, 이는 모두 시대의 상황에 따라 존비의 차례를 정한 것입니다. 주나라 때는 제후자귀를요 공후백자남으로 5등작으로 뒀는데, 춘추시대에는 공후백, 이렇게 이제 자남이, 자하고 남이 전부 다 100에 통합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고황제께서는 유방이지, 이름의 야한 유방은 난세를 바로잡아 성덕을 밝히시고 천하를 안정시킨 다음 각 제후들에게 나라를 봉하실 때 자기를 2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루하고 제후죠. 때로는 황자가 아직 어려 강보에 쌓인 채로, 강보라는 건 애기 보자기, 강보에 쌓인 채로 제후왕이 되어 황제를 받들었던 바, 이것은 이미 자손만대 규범이 되었으니 변경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친히 인의를 시행하셨고 성덕을 실천하셨으며 문무를 조화시켰으니 아름답고 효성스러운 포명을 표창하셨고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이들의 길을 넓히셨으며 안으로는 덕 있는 이에게 상을 주셨고 밖으로는 강보한 자들을 정벌하셨습니다. 멀리 북쪽으로 북해에 이르렀고 여기서 북해라는 거는 카스피해를 의미할걸요? 아 미안합니다. 카스피해가 아니고 저기 어디야? 카스피해 맞나? 이거 뭐야 여기 카스피해가 아니고 그 바이카로 맞아. 카스피해는 저쪽에 멀리 있는 거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바이카로일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멀리 북쪽으로는 북해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월지국에 이르렀으며 월지라는 거는 이쪽 흉노와 서역의 나라들이 모두 나서 황제의 군대를 받들였습니다. 수레와 기계 등의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았고 왕가의 창고를 비워 장병들에게 상을 주었으며 공중의 창고를 열어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였고 변방을 수비하는 군대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수많은 오랑캐 임금들이 모두 한결같이 한왕조의 교화를 우러러 받들고 조정의 뜻에 화합하였습니다. 풍속이 한나라와 다른 먼 곳에서도 여러 겹의 번역을 통해 황제 앞에 나와 배하라니 황제의 은택이 나라 밖 먼 곳까지 미쳤습니다. 이리하여 진귀한 짐승이 진상되었고 상서로운 곡식들이 자라니 하늘의 응험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제후의 서자는 제후왕에 봉하고 황제의 이들 아들을 대부 등급의 여루로 삼는 것은 신장청적과 장탕 등이 삼가 자세히 고려한 바로는 모두가 존비 귀천의 질서를 잃게 되는 것으로서 천하 사람들을 실망케 할 것이니 불가한 일입니다. 신들은 부디 황자 유갱 유단 유서를 제후왕에 봉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상소문은 공중에 머물러 있는 채로 황제의 분부가 내려지지 않았다. 4월 개미일에 미양공에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계속 상소문이네. 계속 상소문이야. 개빡치는군요. 읽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지 읽지. 옛날에 귀책 열전처럼 이딴 식이면 어떻게 내가 이걸 읽냐. 신승상 장청적 어사대부의 직무를 겸한 태복공소나 태상조충 어사대부의 직무를 겸한 태자소부 이만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신장청적 등이 지난번에 황자들께 아직 봉의가 없다라는 대사마 곽거병의 상소 내용을 아뢰었고 신이 삼가 어사대부 장탕 중이천석 이천석 간대부 및 박사 경등과 함께 돼짐을 무릅쓰고서 황자인 유갱 등을 제왕이 책봉해 주실 것을 청원하였던 바 폐하께서는 폐하의 문치와 무공을 겸양하시고 자신에 대한 질책을 엄격히 하시어 황자들이 아직 다 배우지 못한다고 이르셨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의론으로는 유자가 자신의 악수를 말할 때 유자라는 것은 유학자 말할 때 성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음과 다른 말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며 황자를 여루에 봉하는 것만을 허락하십니다. 신장청적 등이 삼가 여루인 수성 등 27명과 논의하였던 바 모두가 그것은 존비귀천의 순서를 읽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구황제께서는 천하를 세우시고 한왕조의 시조가 되시어 자손들을 왕에 봉하시어 왕실에 대한 지족의 보좌를 키우셨습니다. 선제 규범을 고치지 않고 준수하는 것은 그것이 지존의 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옵건대 사관으로서 하여금 길을 택하게 하고 의식을 갖추되 어사로 하여금 지도를 바치게 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과거에 걸려 갖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최악의 장소네요. 내가 황제라도 이런 글을 계속 받으려면은 진짜 개빡칠 것 같아요. 특히 처음 5문장이 같은 그런 글 있잖아. 이 황제는 드디어 그리하라 라고 분부했다. 4월 병신일에 4월 병신일입니다. 여러분 병신일. 병신일에 미양궁에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어사대부 직무를 겸한 태복신 공손하는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래입니다. 태상조충이 점을 친 바 4월 28일 일사일이 제후왕을 세우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되질죄를 무릅쓰고 지도를 올리며 본국의 명명을 청원합니다.
관계되는 의식에 관해서는 따로 아뢰겠습니다. 돼지물 무릅쓰고 청원합니다. 황제는 이렇게 분부했다. 황자 요갱은 제왕에, 유다는 연왕에, 유서는 광릉왕에 봉한다. 4월 정유일에 의식 절차를 미양공에 아랬다. 원수 6년 4월 계묘일에 어사대부 장탕은 황제 명령을 승상에게 하달했고, 승상은 중위천석 관리에게, 이천석 관리는 군태수와 제후의 상들에게, 승서종사는 담당 관리들에게 하달하였다. 승서종사는 군이나 국의 문서를 주관하는 보조관원이래요. 이 모두를 율령에 따라서 시행하였다. 원수 6년 4월 14일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을 시켜 태묘에서 황자 유갱을 제왕에 봉하십니다. 황제께서 이르시되 오후라 아들 굉아 이 푸른색 사토를 받아라. 사토라는 거는 그 사원, 그러니까 사원의 흙이래요. 흙. 짐은 선조의 위협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참고하여 니한테 국가를 세워주고 동쪽의 땅을 봉하니 대대손손 한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하여라. 아하 기억하거라. 짐의 가르침을 잘 받들지니 천명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윗사람이 덕을 좋아하면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지만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마음이 해태해질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중영의 도를 잡아라. 그러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잘못을 범하며 선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너 자신을 해칠 것이다. 오호라 국가를 보존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왕아 부디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은 제왕을 봉할 때의 책문이다. 진짜로 사마천이 글을 잘 썼구나. 진짜로 사마천 선생은 진짜로 태사공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문사였구나. 진짜로 글을 잘 쓴 거였구나. 사마천의 글을 장자의 글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망세가에 나와 있는 글은 하이데거나 헤겔의 글하고 비슷하구나. 아, 이거는 내가 되게 싫어하는 철학자가 예를 들면 헤겔이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인데,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 생각에 글을 참 못 써요. 그러니까 좀 중언부언 많이 하시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많이 쓰시고 자기들끼리 언어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글을 쓸 때 보면 좀 나는 이제 그냥 재밌게 그냥 읽어서 무신경하게 읽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사망세가를 보니까 이거는 사마천이 정말 글을 잘 쓰고 이거는 쓰레기야. 그냥 이거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이런 충문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 내가 실력을 읽지 뭐하러 내가 이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러세라고 생각이 비슷해서 아휴 이거 진짜 읽기 싫어요. 옛날에 내가 귀책의 열전도 진짜로 죽을 때까지 내가 버티면서 읽었는데 이거는 진짜로 나 읽기 싫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이야 이게. 사마상영가 쓴 글이 훨씬 재밌겠다. 그게 글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저기 종량제 봉투 안으로 튀어 들어갈 것 같잖아. 방종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까지 왔는데 이거 사망세가 지금 세가 마지막 편인데 그리고 내가 아이씨 개빡치네요. 진짜로 글이 안 읽힐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로 글이 읽기 싫을 때가 있어. 이게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읽어봅시다. 원수 6년 4월 을사일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을 시켜 태묘에서 황자 유단을 연왕에 봉하십니다. 황제께서 이르시되 오호라 아들 연아 이 검은색 사토를 받아라. 짐은 선조의 위협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참고하여 너에게 국가를 세워주고 북쪽의 땅을 봉하니 대대손손 한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하여라. 보시면은 그 와중에 좀 해설을 해드리면 제 나라는 여기고요. 연나라는 여기고 광릉은 아직 안 나왔지만 광릉 땅은 여기입니다. 제왕 그 다음에 연왕 광릉왕이라 그랬죠.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훈육은 노인을 학대하는 금수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 한나라의 땅을 침범하여 노력질하며 게다가 변방의 백성들을 속여 고아낸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거는 흉노를 의미합니다. 짐이 장수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죄과를 징벌하게 하였더니 그 10,000명을 통솔하는 대장 및 1,000명을 통솔하는 대장 등 32명의 군장들이 모두 나와 항복하니 깃발은 떨어지고 군대는 흩어졌다. 흉노가 옮겨가고 나자 북쪽의 주군이 평안해졌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원한을 사지 말며 은덕을 저버리지 말고 전비를 피하지 말라. 훈련받지 않은 사병을 징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연왕이라서 얘기해주는 건가봐요. 5호 국가를 보존하고 5호라는 말은 왜 이렇게 많아?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연왕아 부디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광릉 땅은 월나라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오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월나라 땅은 이 위치입니다. 회계군. 자, 이상은 연왕을 봉할 때 책문이다. 원수 6년 4월 을사일 황제께서 어사내부 장탕을 시켜 태묘에서 황자 유서를 광릉왕에 봉하십니다. 황제께서 이르시되 오호 아들야 이건 또 왜 오타야? 아들아 이 붉은색 사토를 받아라. 짐은 선조의 위협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삼고하여 너에게 국가를 세워주고 남쪽의 땅을 봉하니 대대손손 한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하여라. 옛사람이 일렀을 때 장강의 남쪽 5호 사이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볍다. 양주는 중원을 지키는 변방으로 하상주 3대는 수도에서 먼 요복이라 정교가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정교라는 거는 다스림. 여기서 양주라는 거는 요 땅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을 우리가 양주라 그래요. 구주의 하나라고 얘기하네요. 구주라는 거는 중국을 9개로 나눈 그런 거. 옛날 개념이에요. 뭐야, 무슨 소리야? 오호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자애롭고 순종하여라. 방탕과 안일에 빠니지 말고 소인배를 가까이 하지 말며 법과 규범을 지켜라. 서경에서 말하되 신화된 자는 위험을 부리지 않고 상을 함부로 내리지 않아야 뒷날에 지옥이 없다라고 하였다. 5호 국가를 보존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광릉왕아 부디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은 광릉왕을 봉할 때 책문이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요 태사공왈이라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각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사람이 이제 위작한 거다라고 했죠. 한번 읽어보죠. 옛사람의 말에 사랑하면 부유하게 되길 바라며 친하면 고귀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황제들은 땅을 갈라 국가를 세우고 자제들에게 봉해주었다. 친족을 포상하고 고륙의 친소를 고별하고, 친소라는 것은 친하고 먼, 소자가 멀다 그런 말이에요. 선조를 존중하고 지족을 현귀하게 하는 것은 동성의 세력을 천하에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형세가 강해지고 왕실이 안정되는 것이니 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유래가 오랜 일로서 새삼스럽게 특별한 점이 없으므로 따로 평론할 바도 없다. 연나라와 제나라의 사적에는 채록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사망을 책봉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낮추어 겸용하였고 신하들은 도리를 굳게 지켰는데 그 문사가 찬연하여 실로 감상할 만하다. 그래서 이에 세가에 덧붙여 적는 것이다. 글 수준이 낮죠. 사마천이 안 쓴 것 같죠, 그죠? 지금까지의 사평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자, 저 선생은 말하였다. 나는 운이 좋게도 문학으로 실황이 되어 태사공의 열전을 즐겨 읽게 되었다. 열전에서 사망세가의 문장이 불만하다고 말하였으나 아무리 해도 이 세가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옛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에게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책봉관계 문서를 구했는데 이제 그 속의 사적들을 편찬 기록하여 후세인으로 하여금 현명한 군주의 의도를 알리고자 한다. 지금 저 선생 말을 보니까 원래 사마천이 사망세가를 썼는데 그게 나중에 소실됐다가 저 선생이 이제 여기 책봉관계 문서, 책봉관계에 쓰인 뭐 상서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올린 모양이에요. 올려서 이거를 사망세가다라고 보충해 놨는데
소실된 거라고 해서. 근데 태사공왈 이건 또 누가 나중에 또 덧붙인 것 같고, 아무튼 그렇네요. 자, 뜻건데 무제외 때 같은 날 세 황자를 왕으로 봉하였는데 한 분은 제나라에, 한 분은 광릉에, 한 분은 연나라에 봉하였다고 한다. 각자 그 재능과 지력, 토지의 비옥도, 백성들의 경박함과 장중함에 따라 책문을 지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의 뜻을 전하였다. 대대손손 한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하여라. 국가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호왕아 부디 조심하여라. 현명한 궁주의 문장은 본래 식견이 천박한 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박학강기한 군자가 아니고서는 그 깊은 뜻을 철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책문은 문단 순서의 배치, 문자 운용에 대한 배려, 문장의 장단에서 두루 깊은 의도가 들어있는 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삼가 해서 초서로 된 이 책문들을 다음에 편집해 놓으며 이를 읽는 이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왕부인은 조나라 사람으로 위부인과 함께 무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녀는 아들 유괭을 낳았다. 유괭이 왕의 봉해질 즈음 그 모친이 병이 들었는데 무제가 친히 보러 와서 물었다. 아들이 왕으로 봉해질 텐데 어느 곳이 좋겠습니까? 왕부인이 대답하였다. 네가 계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제가 말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대 생각으로는 어느 곳에 왕으로 봉하길 바랍니까? 왕분이 말했다. 낙양에 봉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제가 말했다. 낙양은 식량 창고인 오창과 무기고가 있고 천하의 요충지이자 한나라의 대도시여서 선제 이래 어느 아들도 낙양의 왕으로 봉해진 적이 없습니다. 낙양 외에는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왕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지 맘대로 하라고 해서 골랐는데 안 해준다 그러니까. 무제가 말하였다. 관동의 나라 중에 제 나라보다는 큰 곳은 없습니다. 제 나라는 동쪽에 바다가 있고 성읍이 커서 옛날에는 임치만이 10만 호를 가지고 있었고 비옥한 땅이 제 나라보다 더 많은 곳은 천하에 없었습니다. 왕부인은 손으로 머리를 치며 고마워했다. 아주 좋소. 왕부인이 죽자 무제는 매우 비통해하며 사자를 파견하여 절하고 제물을 올리며 이렇게 고하게 하였다. 황제께서 삼가 사자 태중대부 명을 보내 벼곡 한 덩이를 올리시며 부인을 제왕의 태후로 봉하셨습니다. 황자 유괭은 왕이 되었으나 나이가 어려 아들이 없었는데 왕에 즉위한 뒤 불행하게도 요절하여 본국은 폐지되고 군으로 바뀌었다. 이후 세인들은 제나라가 제후국으로 봉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였다. 소위 이 흙을 받으라 라는 말은 제후왕이 처음 봉해질 때 반드시 천자의 사단에서 흙을 받아 자신의 영지에 와서 그것으로 사당을 짓고 매년 때를 맞춰 제사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춘추대전에 이르서 이르기를 천자의 나라는 태사가 있는데 천자의 나라에는 태사가 있는데 태사라는 거는 큰 사원, 큰 절 뭐 그런 거겠죠. 동방은 푸른색, 서방은 흰색, 남방은 붉은색, 북방은 검은색, 중앙은 누런색이다 라고 했다. 따라서 동쪽에 봉해질 제후는 푸른색의 흙, 서쪽에 봉해질 제후는 흰색의 흙, 남쪽에 봉해질 제후는 붉은색의 흙, 북쪽에 봉해질 제후는 검은색의 흙, 중앙에 봉해질 제후는 누런색의 흙을 가진다. 각기 해당 색깔의 흙을 취하여 그것을 흰 띠풀에 싸가지고 간 다음 그 흙을 쌓아 올려 본국의 사단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천자가 봉한 제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토라고 하는데 주토는 사단을 지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짐은 선조의 위협을 계승하였다 라고 말한 것에서 조는 선조를,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한다. 짐승조고라는 말입니다. 옛 제도를 참고한다 해서 유는 헤아린다, 참고한다 는 뜻이며 계는 마땅의 뜻이니 마땅히 고인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제나라 땅은 사술이 많고 예의가 통하지 않았다. 그 까닭에 천자께서는 훈계하시기를 짐의 가르침을 잘 받들지니 천명은 고전불변의 것이 아니다. 윗사람이 덕을 좋아하면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지만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마음이 해태해질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중용의 도를 잡아라. 그러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토록 다할 것이가.
다 함께 할 것이다. 잘못을 범하며 선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너 자신을 해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왕이 본국에 도착하자 제나라 왕이, 그러니까 유괭이죠, 좌우 신하들이 예의로서 보필하 했다. 불행히 제왕은 중년에 일찍 죽었으나 일생 과오가 없었으니 생문의 의도와 부합하였던 것이다. 진짜 재미없네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고서에 이르기를 푸른색은 쪽에서 취하였으니 쪽보다 더 푸르다 라고 했는데, 순자에 나오는 말이래요. 순자의 근학편에서는 청취지어람 이 청어람, 청출어람이란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교화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선견지명을 가진 현명한 군주로서 천자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제왕에게는 내부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훈계하였고, 제나라 왕에게는 연왕에게는 남의 제안을 사지 말고 남의 원한을 사지 말고 은덕을 저버리지 말라고 훈계하였으며, 광릉왕에게는 외부에 대해서 신중하여 권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광릉은 5월의 지역으로 그곳 백성들은 정교롭지만 가벼웠다. 그래서 천자는 광릉왕에게 이렇게 훈계하였다. 강호 일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볍다. 양주는 중원을 지키는 변방으로서 하상주 3대 시기에 그곳 사람들에게 중원의 풍속 습관을 따르게 한 바 있으나 정치교화가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명목상의 통치를 하였을 따름이다. 방탕하여 안일이 탐닉하거나 못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법도에 따라 처리하되 활락이나 사냥에 몰두하거나 음탕한 짓을 즐기며 못된 자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항상 법도를 염두에 둔다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삼강과 5호 일대는 고기와 소금의 산물이 있고 동산에 푸른 자원이 있어서 천하가 부러워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천자는 신하로서 함부로 상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그 의도는 재화를 남용하여 너무 많은 상을 내리고 그로써 명성을 얻어 사방에서 귀순해오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신하된 자는 위험을 부리지 않고 상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은 그곳 사람들의 마음의 경박함을 이용하여 정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무제가 붕어하고 소제가 새로 등극하자 소제는 먼저 광릉왕 유서를 조정으로 불러 3천만 여에 이르는 후한 상금과 재물을 하사하고 영지 백리와 시급 만호를 보태주었다. 소제가 돼지고 선제가 새로 등극하자 선제는 고륙의 은혜와 정의를 베풀어서 본시 원년 조정의 직할의 영토를 떼어 광릉왕 유서에 네 아들 모두에게 나누어져 유성은 조양후로, 유증은 평곡후로, 유창은 남리후로, 그리고 가장 총애하는 막내 아들 유홍은 고밀왕으로 책봉하였다. 이후 유서는 과연 상벌을 전행하였고 권세를 부렸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초왕 유연수와 결탁하였다. 초왕은 이렇게 호언장담하였다. 나의 선조 초원왕은 고제의 동생으로 32개의 성읍에 봉해졌다. 그런데 지금은 영지와 성읍이 더욱 줄어들었으니 이제 광릉왕과 함께 군대를 일으키고자 한다. 광릉왕을 황제로 옹립하고 나는 원왕 시절처럼 다시 초나라의 32개 성읍을 통치하고자 한다. 이 일이 발각되자 공경대부와 관리들은 그를 주살할 것을 요구하였다. 천자는 고륙의 정을 생각하여 유서를 차마 법대로 좆되게 하지 못하고 조서를 내려 광릉왕은 처형하지 말고 괴수 초왕만을 주살하라고 명령하였다. 고서에 이르기를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붙들어 매지 않아도 자연히 곱게 되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진흙과 같이 검게 된다 라고 했는데, 금목자 그런 말이죠. 요 말도 순자의 근학과 대대래기 증자재언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원문은 달생마중불규자직 백사제니중 여지개묵이라네요. 흑인가? 이젠 나 글자도 못 읽는다 보다. 아무튼 뭐 그런 말이 있답니다. 이는 그 위치한 터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파가 저 같은 주인 밑에 있으면은 저렇게 불쌍하게 살지만
자기를 상잔 보시듯 하는 사람이 양파를 기르면 행복하게 살겠죠. 그 후 유서는 또 귀신을 저주하며 모반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자살하였고 본국도 폐지되었다. 연나라는 토지가 적박하고 북쪽으로 흉노와 인접해 있었으며 그 성들은 용감하지만 지략이 뛰어나지 못하였다. 그 백성들은. 그래서 천자는 연왕에게 훈계하기를 훈육은 노인을 학대하는 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흉노죠. 훈육이 흉노입니다. 한나라의 땅을 침범하여 노력질하여 게다가 변방의 백성들을 속여 꼬여낸다. 짐이 장수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죄가를 징벌하게 했더니 그 10,000명을 통솔하는 대장 및 1,000명을 통솔하는 대장 등 32명의 군장들이 모두 나와 항복하니 깃발은 떨어지고 군대는 흩어졌다. 훈육이 옮겨가고 나자 북쪽의 주군이 평안해졌다라고 하였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원한을 자지 말라라고 한 것은 연왕이 흉노의 풍속을 쫓아 원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은덕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연왕에게 패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전비를 패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장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흉노에 대비하라는 의미였다. 훈련받지 않은 사병을 징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예의를 배워 갖추지 않은 자는 곁에 불러다 쓰지 말라는 의미였다. 무제는 연로한데 태자가 불행하게도 죽었다. 이거 강충 사건입니다. 강충 사건. 강충 사건은 아마 한서에 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와 있을 걸? 본기에 나와 있을란가? 아무튼 강충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세 태자가 책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왕 유단이 사자를 파견하여 상수하면서 자신이 장안에 와서 황제의 수기를 맡기를 청하였다. 수기라는 거는 호위하는 거요. 무제는 그 편지를 보고는 땅바닥에 내던지며 분노하며 개빡쳐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마땅히 제 노나라와 같은 예의지향에 보내야 하는데 조나라 연나라의 땅에 두었더니 과연 쟁탈의 마음이 생겨 계명을 모르는 기미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궁궐 아래에서 유단의 자자를 죽여버렸다. 역시 무제의 인성 좀 보세요. 무제가 돼지고 소제가 새로이 증거하자 유단은 과연 원한을 품고 대신들을 원망하였다. 유다는 마땅히 장자가 황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제나라 왕의 아들 유택 등과 반란을 도모하여 드러내놓고 내게 어떻게 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즉위한 자는 대장군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대장군이 누구예요? 위청인가 여기서? 보자. 아니네. 밑에 위청은 아닌데. 각주를 보니까요. 유단과 유서는 일찍부터 연나라와 광릉 땅에 봉해져 나가 있었는데 이때 즉위한 소제는 구전 부인인가? 아무튼 요런 부인의 소생으로 무제가 죽었을 때 모두 겨우 7, 8살이었다. 무제는 말년에 총신들에게 미혹되어 어린 태자를 세웠고 권신들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린 황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당연히 유단이나 유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빡쳤겠죠? 개빡쳤겠지. 일이 발각되어 그를 처형해야 했지만 소제는 고륙의 정 때문에 은정을 베풀어 용서하고 이 일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눌러두었다. 공경 대신들은 조정에서 종정이 태중대부 공호만의 및 어사 2명과 함께 연나라에 가서 연왕을 훈계 계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연나라에 도착하여 각각 다른 나라에 번갈아가며 연왕을 만나 책망하였다. 종정은 종실인 유씨들의 호적을 관장하는 관리였는데 그가 먼저 연왕을 만나 소제가 무제의 아들이니 분명함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설명하였다. 연왕이 개빡쳤겠네요. 그 후 시여사가 연왕을 찾아가서 국법에 따라 그를 책망하며 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꾀하려고 한 죄상은 이미 명백하니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명확한 법이 있어 제후가 아주 사소한 죄를 범하기만 해도 곧장 의법 처단을 해야 하거늘 어찌 왕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법조문으로서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연왕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하였다. 공호만의는 육아 경전의 의리에 밝았는데 마치 마지막으로 연왕을 만나 고금의 보편적인 도리와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인용하며 진술하였던 바 그 언사가 아주 당당하였다. 그는 연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고대 천자의 조정에서는 반드시 이성의 대부가, 이성이라는 것은 성이 다른 대부가 있어 이들은 왕족의 자제를 바로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밖에 있는 동성의 대부는 이성의 제후를 바로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공이 성왕을 보좌하면서 그의 두 동생들을 주사함으로써 천하가 태평해졌습니다. 무제가 살아계신 때에는 그래도 왕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제께서 막 등위하셨는데 연세가 어리시어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있으며 직접 집정하지 않으시고 조정대사를 대신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주살의 형벌은 친척을 가리지 않았기에 천하가 태평해졌습니다. 지금은 대신들이 정사를 보좌하면서 법률에 따라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여 스스로 근신하여 불편부당함으로 아마 왕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부디 스스로 근신하시어 너와 나라를 망쳐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연왕 유다는 겁을 먹고 죄를 인정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대신들은 고력지간의 화합을 이루게 할 생각에 차마 법률에 의하여 그를 제재할 수 없었다. 그 후 유다는 또 좌장군 상관걸 등과 모반하여 나는 태자 바로 아래이다. 태자가 없으니 내가 계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대신들이 일제히 나를 억압하였다라는 등의 말을 늘어놓고 나였다. 대장군 곽광이 정사를 보좌하면서 공경 대신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연왕 유다는 자신의 과를 뉘우쳐 정도를 걷지 않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면서 고칠 줄 모른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법률에 따라 곧바로 제재를 가하여 주살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내 유다는 자살하였고 그 본국도 폐지되었으니 이는 책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된 것이다. 주관관리는 유단의 처와 자식까지 처형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소제는 고륙의 정 때문에 참화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유단의 처와 자식들을 사면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켰다. 예, 들어가십시오 판다님. 고서에 이르기를 난초와 구리대 같은 향초라도 그것을 오줌에 담으면 군자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평민도 그것을 폐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는 스며든 오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선제가 새로 등극하자 두루 은택을 베풀고 덕을 선양하였는데 본시 원년에 다시 본시라는 게 기원전 73년이랍니다. 다시 연왕 요단의 두 아들을 모두 여루와 왕으로 봉하였다. 하나들은 안정후로 봉하였고 원래 연왕의 태자였던 유건은 광양왕으로 봉하여 연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아이고 드디어 요걸로 끝입니다. 드디어 세가 끝이 났고요. 총평하자면은 사망세가는 글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내용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마천이 태상홍이 참으로 글을 잘 쓰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48분이었습니다. 세가도 다 읽었고요. 열전은 뭐 내가 맨 처음에 다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잠깐만요. 이번에는 본기를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본기. 아이고. 본기는 큰 책으로 한 권이네. 근데 조금 두껍네요. 아유 씨 이것도 언제 다 읽어 이거. 본기는 순서가 보니까 오제 본기 잠깐만요. 오제 본기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 진본기 진시황본기 항우본기 고조본기 여태우본기 효문본기 효경본기 효무본기 요렇게 있네요. 생각보다 또 길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고생하겠다. 또 본기 다 읽는다고.
아유 씨 엄청 긴데 이거 하나 다 읽으면은 목 다 쉬겠는데. 진시황 봉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긴 거는 하나에 50쪽쯤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기를 읽을 거고요. 열전하고 드디어 세 가지 다 읽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